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은 국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 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치명적인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은 일제히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그 공문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 그런데 책임자인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한다? 아무튼 이재명은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의 변호인은 뜻밖에도 허위사실일지 모르지만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무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웃기지 마라. 무슨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아무리 국회에서 한 발언이지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점점 더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재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피고이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자, 성남시 전직 부하들입니다. 전직 부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전직 부하들 이재명의 질문을 받고 무슨 말이냐 지금.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상당히 당혹했을 겁니다. 재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법정의 모습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부하 직원들에게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100만 원 정도만 나오면 의원직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판결이 늦습니까? 최근 사회면에는 무슨 군수시장들이 지난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이 현직이 날아가는 당선 무효를 받았다는 기사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재명은 지금 국회에서는 사라졌고 재판정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 그러나 성남시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연속해서 진술해왔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공무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강하게 추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추궁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책돼야 한다. 설령 허위사실이라도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상 불리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했다는 것을 실토한 건지. 자, 그러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재판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은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재판 16차 공판입니다. 오늘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 등에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다른 직원들이 증언한 것처럼 국토부로부터 압박 내지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네 말이 틀리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A씨에게 국토부가 용도 변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관련 회의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못 느꼈냐고 물었고 A씨는 압박을 느낀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참 우습게 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A씨를 쏘아붙이는 듯한 질문을 던지며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증인이 한 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저한테 회의에 갔다 와서 깨졌죠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한 것도 확실한가? 사실대로 말하라. A씨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차 물었고 A씨는 기억이 없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냐. 언성을 높이자 A씨는 깨졌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A씨는 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애당초 방침을 받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받았다. 절차 진행 중에 정진상 전 실장이 도시공사는 빼고 가라고 불러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길 정진상 전 실장이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이재명에게는 불리한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확실히 이재명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뭐 설령 허위사실이라도 정언감정법에 따라서 뭐 처벌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이용했습니다. 자, 국정감사장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 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와 이 같은 행위를 국회 정언감정법이 정한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한 선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문장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수록 이재명은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성남시의 전직 부하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이재명의 당대표직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